지금 우리는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연산자 중에서도 우리는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이 산술 연산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바로 이 실습 예제를 통해서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다시 말해서 코딩을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들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실습 예제가 있어요. 어떻게 예제가 되어 있는 거냐면, 사용자로부터 반지름을 입력받아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를 구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2개를 이용을 해서 원의 면적은 얼마입니다를 실수로 출력을 하고 원의 둘력은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똑같이 실수로 출력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면적과 둘레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가 수학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수학 공식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원의 면적을 구할 때는 파이 r 제곱을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원의 둘레를 구할 때는 2 파이 r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3.14라고 하는 원주율 값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r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를 위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학적인 배경 지식까지 이렇게 획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코딩들을 이 조건에 맞게 한번 지금부터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무조건 스스로 해봐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를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어떤 함수를 써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사용자로부터 반지름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면은 어떤 내부 함수를 써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어떤 내부 함수를 써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용자 입력 함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전 시간에 배운 인풋 함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맞아요. 여기에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퓨터 쪽으로 입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 쪽에서 여러분들은 출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풋과 프린터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본적인 툴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제 또 다른 함수 하나를 써야 돼요.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input이라고 하는 사용자 입력 함수는 항상 어떻게 돼요? 여기를 문자를 받던 아니면은 정수를 받던 실수를 받던 모든 것들은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는 다 문자열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함수를 하나 더 써줘야 돼요? 맞아요. 바로 여기에 실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총 3개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연산자들을 써줘야 될까요? 연산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우리 주제는 지금 산술 연산자인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 사이를 곱할 때 파이하고 r 여기를 곱할 때 이렇게 곱셈에 대한 연산자, 다시 말해서 별 표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2파이 r이라고 그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2파이 r 이렇게 코딩을 해서 쓰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여기 같은 걸 코딩을 할 때 보면은 여기다 2 그리고 별 표시, 파이는 3.14니까 뭐 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pi로 써놓고 3.14에서 변수로 받아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 여기를 직접 그냥 3.14를 써도 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에 다시 이렇게 별 표시를 해주고 그 뒤에 r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3.14 한 다음에 별 표시, 그리고 나서 여기는 r 제곱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r을 미수로 하고 지수승이 2니까 우리가 여기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라디우스라고 하니까, 만약에 라디우스라고 하는 변수명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라디우스 곱하기 라디우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또는 여기를 제곱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죠. 제곱으로 쓸 때 제곱이라고 하는 거듭제곱 연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제곱 연산자는 별 표시를 두 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변수명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별 표시, 그 다음에 2를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지금 이제 변수명을 한번 정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함수, 그리고 여기에 쓰는 저기 산술 연산자에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다시 여기를 여러분들이 코딩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이거와 같이 이렇게 코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나서, 여기 빨간 색깔로 쓴 거는, 이거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아 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처음에 배울 때 설명을 했듯이 이것처럼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해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등등등을 할 때 훨씬 더, 다시 말해서 해독 능력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언뜻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옆에를 보면은 원의 면적 써 있으니까 금방 이해가 가겠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주석을 붙여두는 습관들을 갖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코딩을 해서 여기가 돌아가나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죠. 스크립트 모드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커서가 껌뻑거리면서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지름을 얼마로 할까요? 그냥 5로 할까요? 이렇게 5라고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의 면적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의 둘레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실수값으로 출력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의 결과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한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코드는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코딩을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어떤 주의냐면, 지금 저는 여기를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 이렇게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여기가 보면은 사용자가 이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5라고 입력을 했더라도 여기에 있는 input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자 입력 함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문자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그 앞에다 float이라고 하는 값을 썼어요. 값을 써서 5를 실수로 만든 다음에 여기 reduce라고 하는 여기 변수명에다 저장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지금 5라고 입력한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도 5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래 여기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 r 제곱인 거니까 우리는 r을 두 번으로 나눠서 쓴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3.14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의 면적을 프린트라고 하는 출력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둘레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요 안에 5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을 테니까 여기가 2 파이 r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곱셈이라고 하는 산술 연산자를 써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원의 둘레가 여기에 있는 출력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때 나오는 값은 실수형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윗부분인데 바로 여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윗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를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는 여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거듭제곱 연산자를 써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듭제곱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반지름 r의 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에다가 지수 2를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확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도 된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런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반지름은 하고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5를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똑같이. 그러면은 위쪽하고 값이 같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값이 같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기법을 여기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때는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 기억나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 우선순위는 곱셈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아니면은 그 치수함수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를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곱셈이나 나눗셈보다 지수함수가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지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 지금 이쪽은 다시 여기 문제로 갈게요. 이렇게 놓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곱셈과 여기 보면은 제곱이 있어요. 이쪽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R의 스퀘어를 먼저 계산을 해요. 한 다음에 그 뒤에 여기에 3.14라고 하는 거를 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로 확인을 해보려면 여기가 우선순위가 이쪽이 높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선순위를 강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붙였어요. 쉽게 말해서 내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괄호를 넣어서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은 값 자체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봐서 똑같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예상이 틀린 거고, 만약에 다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반지름은 똑같이 5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래쪽은 2파이 R을 표현하는 둘레였기 때문에 값이 같을 줄 몰라도 위쪽은 파이 R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 두 가지는 우선순위가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지금 보면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조건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무 조건이 없을 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우선순위가 여기에 보면은 제곱 쪽이 우선순위가 더 빠른 거기 때문에 제곱 쪽을, 그러니까 R제곱을 먼저 계산하고 3.14를 나중에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실행 예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봤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